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연결하는데요. 자유안보연대 정책총괄국장이신 송윤선 예비역 대령 연결해서 안보 분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윤성 대령님은 외교 안보에 이제 전문이시고 그러신데 어저께 TV 토론이 이제 외교 안보와 정치 분야였는데 어제 토론 보셨나요? 예, 처음부터 잘 봤습니다. 네, 어제 우선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치 분야, 다른 분야는 좀 그렇고요.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외교 안보 분야인데요. 네, 어제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핵 잠재력 확보한다 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던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다른 공약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토론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히 핵 확장 억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면 충분히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추가적으로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핵 확장 억제라는 수단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결코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전술핵 문제를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미국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더구만요. 한국의 핵을 우리가 자체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만들어야 되느냐 대답해달라 그랬더니 미국과 협의해서 전술핵을 놓을 수 있으면 놓고 안 놓을 수 있으면 미국과 협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상당히 노련한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 우리가 미국 전술핵을 가져오면은 북한이 비핵화 하겠느냐? 비핵화를 전제로 하려면 우리가 핵이 없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북한이 대화하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그건 망상인지 어린아이 같은 얘기인지 아니면 북한에 편들어서 북한의 대변을 하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목에서. 저도 그 대목을 정확히 지적을 그 대목에 귀가 꽂히던데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너 핵을 좀 포기해달라, 핵을 폐기해달라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히든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핵이 있는데 나도 핵을 포기할 테니까 폐기할 테니까 너도 핵을 폐기해라 라고 해야 비로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북한한테 핵을 폐기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포기를 하든지 하는 그런 아주 협상에 있어서 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건질 것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예,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 핵 문제에서 핵을 과연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는 사실 지금 핵 확장 억제를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신봉을 하고 있던데요. 핵 확장 억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학계나 또 우리 같은 실무적 차원에서 이미 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핵 확장
억제만 가지고 북한의 핵을 대응한다든지 또 북한에게 해결한다는 그런 순진한 발상은 더 이상 이제 전체적인 우리 그 학계나 또는 그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는.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그 이제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순진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전혀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라든가 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아니면은 북한의 대변인 같은 북한에 시키는 대로 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북한 북핵 해법에 대해서 네. 핵 고도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너무나 그 사안을 단순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란다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박학다식하고 아주 순발력이 넘치는 사람인데 결코 이 사실을 모르지가 않을 텐데, 모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까라는 거에는 네. 또 다른 숨어있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북한과의 무슨 숨어 있는 게 아니 왜 800만 달러 있잖아요. 예. 북한의 800만 불 이제 평화 부지사가 그걸 보낸 건데 지사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800만 불 대북 송금이 대북 제재 위반, 유엔 제재 위반인데 그것 때문에 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것이 만약 사실로 확인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그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까지 될까요? 이게 뭐 거의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지사가 저 800만 불 보낸 거는 재판에서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확인이 된 상태인데, 그게 뭐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송윤선 대변인께서 그래 확인이 됐다고 칩시다. 됐다고 치면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어떤 제재가 들어갈까요? 확실하게. 일단 그것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가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고, 이거 유엔 제재는 네. 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가 그것이 유엔 제재하는 그 내용을 위반해서 북한의 비밀리에 도와줬다 한다면 당연히 국제적 제재와 비난에서 저희들이 면할 수가 없죠. 그 과정에 대통령이 있었다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이 경제적으로 또 현재 트럼프와의 이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어떤 압박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압박이. 가정을 한다면요. 굳이 가정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도 한미 동맹에 있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문제, 그다음 관세 조정하는 문제, 수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잠깐만요. 그런 거는 800만 달러 대북 제재 이거 이재명과 관련 없이도 지금도 그거는 전 세계에 그렇게 압박을, 관세라든가 방위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대북 송금이 유엔 제재에 위반된 게 드러났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드러날 경우는 그 정도 압박 가지고 될까요? 미국에서 그 정도로 끝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걸 가정을 하면. 만약에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다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동맹에 대해서도 다시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네.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는, 한미 동맹은 아주 강하게 결속돼서 우리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었는데, 네. 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약해지게 되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뭔가 문제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해질 수가 있고, 한미 동맹의 관계에 있어서도 재설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미동맹 재설정, 예. 그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이 북한과 내통을 해서 네.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유엔 제재나 또는 미국과의 이 약속을 눈을 속이고 북한에 도와주다가 걸려서 국제적 재판도 받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돼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못 믿죠. 지금도 못 우리나라는 믿고 뭘 있는 보고 믿어서 이게 주한미군을 만약에 한반도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자원과 생명과 각종 지원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사실로 확실히 밝혀지고 미국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한미 관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네. 지금까지 있었던 한미 동맹의 토대가 약해지고 더 약해진 상황에서 이 한반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한테 결정적인 우리의 국가적 사활을 건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를 팔벗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00만 불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돼서 이화영은 이제 재판에서 드러났는데 이재명까지 재판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고, 저는 이재명까지 재판이 가기가 어렵다고, 대통령이 된다면 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안 되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그게 밝혀질 수도 있겠죠. 그 재판으로.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다 뭉개버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CIA든 뭐 여러 기관에서 그런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화영을 통해서 800만 불 보냈는데 이재명이가 직접 관여돼 있다든가 지시를 했다든가, 이거를 미국에서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에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네. 미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정보망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개인들이 하고 있는 통화까지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런 것도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미국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 제재하는 거 보세요. 유학생들 개인 SNS 쓴 것까지, 우리로 말하면 카톡 한 것까지 다 검열해서 유학생들을 좀 퇴출시키고 이러는데, 아니 유학생도 그러는데 동맹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 검증을 안 했을까요? 이거를 800만 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외교안보 전문의시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외교안보에서. 그것까지 전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 전 세계의 안보에 관련된 이 또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다 미국으로 집중해서 다 확인하고 있고, 네.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네. 아마 이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 예전부터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항상 거론되어 왔었고 하기 네.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사실은 뭐 일거수일투족 또는 그 사상 또는 그 가치관 이런 것까지도 이미 다 분석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그 미국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플랜을 세워놓고 있겠죠. 네. 그 다만 이제 미국은 그 전통적으로 이 각국에 대해서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 각국에 대해서는 그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존중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설사 미국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리스크가 크고 또 미국의 이 국가 이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한미 관계 또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주한미군에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안보에 아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들이 서서히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우리가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게 이 같이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야만이 우리와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힘들 때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데 믿을 수 없는 그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성격이나 아니면 정책 방향 그것도 이렇게 확 바뀌어버릴 텐데 이렇게 바뀌는 나라에 대해서 과연 믿으면서 뭔가 그 속내 깊은 그런 그 얘기라든지 또는 아주 민감한 정보 또 한반도에 관련된 이런 민감한 정보나 또는 지원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 보수 유권자들은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 되면 미국이 못 믿을 것이다. 한미동맹. 그래서 광화문에 나오는 그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그래서 같이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못 믿겠다. 우리 국민도 못 믿고 미국은 더 못 믿을 거다.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렇게들 이제 2030 청년들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거는 뭐 국민들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전문가시니까 자, 이재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평을 해 주시죠. 그 예측은 아무도 못하겠죠. 앞으로 그 정확히 일주일 남았는데요. 저는 그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다면, 네. 이건,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 그 국가의 안보상,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 광화문에서 이 아스팔트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그런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안보 국방의 전문가로서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네. 그런 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보다는 확고한 안보관과 또 안정된 그런 네.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김문수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거 그 다음 말씀은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